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 중에서 조사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둔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조사를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조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사란 주로 체험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조사는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밑줄 친 이 부분에 조사를 찾아야 할 텐데 조사를 찾기 전에 조사라고 하는 건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한다 라고 했으니까 체언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체언 뒤에 붙는 요런 단어들이 조사에 해당하겠죠. 그럼 각각의 조사들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와라고 하는 조사는 나기와 조선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와는 접속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을이라고 하는 조사는 그렇죠. 자, 앞에 체언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다라고 했어요. 그럼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서술의 대상을 가리키는 문장 성분이면서 무엇을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조사에 해당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은과 는과 같은 조사를 우리는 보조사라고 하죠.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말하는데 특히 이 은과 는과 같은 조사는 대조나 화제,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조사에 이어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용언을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 여러분 교과서 9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써보고 이를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의 기본형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용언이 문장에서 여러 형태로 변화할 때 라고 했어요. 자, 용언이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 활용이라는 건 다시 말해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활용할 때 다양한 활용형 중에서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예를 한번 볼까요? 가니, 가고, 가서, 가며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어간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가라는 어간 뒤에 다양한 어떤 어미들이 번갈아 결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단어들의 기본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기본형은 어간에 다가 결합한 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보며의 기본형은 보다. 나머지도 선생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다 써봤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웃었다는 웃이라고 하는 어간에 다. 그렇게는 그것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다. 이분이는 입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다. 예쁘구나는
예쁘라는 어간 뒤에 다가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아래 보시면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보다, 웃다, 입다 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형용사에는 그렇죠? 그렇다, 예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용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품사의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살펴보자면 이 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요,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간에 다른 모양의 어미들이 번갈아 결합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양이 형태가 변하는 단어겠지. 그래서 용언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면 이 품사 중에 용언만이 가변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용언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먼저 동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 동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움직일 동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동사라고 했는데, 이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예요. 다시 말해 주어만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죠. 예를 들어 피다라는 동사는 어때요?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예요. 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의 대상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문장 안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성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타동사는 이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자, 예를 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 주어가 뭐죠? 아이가 먹는다. 그런데 아이가 먹긴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유를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크게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상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하죠. 자, 그래서 예쁘다, 아프다, 좋다, 싫다 등의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지시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즉,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을 살펴본다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는 주어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상 형용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렇지.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하다.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지시 형용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동사와 형용사는 우리가 이렇게 의미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 의미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판단하는 기준, 선생님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어간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을 넣어보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미죠? 자, 현재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시간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다보단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자, 어간 뒤에 는을 넣어주면 현재라는 시간을 표현하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어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어간이 다를 제외한 일어나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어간 뒤에 니은이나 는을 한번 넣어봤더니 일어난다가 됩니다. 어때요? 어색한가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는과 니은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 그런데 는과 니은이 들어갈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깨끗하라는 어간 뒤에 다가 결합되어 있죠. 자, 이 깨끗하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니은이나 는과 같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봤더니 깨끗한다가 됩니다. 어때요? 자, 일어난다와 다르게 어색하죠. 자, 이렇게 는과 니은이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요, 어간과 어미로 나뉩니다.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 그리고 어미는요, 이 미가 꼬리미예요. 그래서 어간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가다, 가니, 가고, 간다. 다양한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 어디예요? 그죠. 가죠. 가는 그러면 어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어간 뒤에 붙어서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할 수 있는 품사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언. 활용한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하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어간과 어미 중에서 이 어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의 체계를 한번 볼까요? 어미는 어미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뉩니다. 먼저 어말이라고 하는 것, 즉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건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해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다라고 해서 먼저 선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어떤 의미들을 나타내는 어미냐? 주로 높임이라든가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시제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아까 쉽게 시간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라고 했죠. 자, 다시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서 자, 종결, 그치? 문장을 종결시키기도 하고요.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자,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바꿀 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먹었다라고 하는 건 기본형이 그렇죠. 기본형이 먹다겠죠. 그럼 이 먹다라는 단어의 어간이 그렇죠. 먹이겠죠. 먹. 자, 그러면 이 먹이라는 어간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했어요? 엇과 다라는 어미들이 결합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어미를 위치상 구분한다면 단어의 끝에 오는 이 다라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선어말어미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선어말어미를 한번 기능에 따라 나눠 본다면 엇은 높임이에요, 시제예요? 그렇죠. 시간 표현이죠. 특히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엇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말어미인 이 다는 기능에 따라 그렇죠?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어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미는 위치상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어말어미란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자,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거나, 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자,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을 끝맺는 이런 종결어미들이 있겠죠. 연결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어미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밥을 먹다 라고 하는 문장과 배가 불렀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이 고나 면과 어서 라고 하는 연결 어미들이 연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미들을 우리가 연결 어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성어미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전성어미란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주는 어미를 말합니다.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 동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장 안에 쓰일 때 먹다, 가다, 웃다처럼 주어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성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간 뒤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자격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옷 한 벌 사오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자, 사오다, 오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언이죠. 주로 문장 안에서 서술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 오다라고 하는 이 용언이 르리라고 하는 조사 앞에 쓰였어요. 그래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다라고 하는 것은 용언입니다. 단지 자, 오라고 하는 어간에 기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꾸어주는 어미가 결합해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라는 품사의 자격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와 같은 어미를 우리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를 보시면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기뿐만 아니라 음과 같은 어미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저 예쁜 꽃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자, 예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언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는 서술의 기능이 아니라 이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죠. 단지 자, 체언 앞에서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쁘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해서 자, 이렇게 예쁜 꽃처럼 꽃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요. 자, 위에를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는, 니은, 리을과 같은 어미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꽃이 예쁘게 피었다라는 문장에서 예쁘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예쁘다라고 하는 것도 용언이죠. 자, 주로 서술 기능을 해야 할 텐데 이 문장 안에서는 예쁘게 피었다라고 해서 피었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문장 안에서 용언을 수식해주는 품사는 그렇죠. 부사입니다. 부사. 자, 형용사인 예쁘다가 부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쁘라고 하는 어간 뒤에 개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해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미를 우리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죠.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위를 한번 볼까요? 개나 도록과 같은 어미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말어미 이어서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온다. 즉 먼저 선을 써서 선어말어미다 라고 하죠. 선어말어미는 주로 높임이나 시간 표현인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에는 대표적으로 시가 있죠. 예를 들면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처럼 이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크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자, 는을 넣어주면 먹는다. 현재 시제가 되겠죠. 과거는 먹었다. 미래는 먹겠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회상 선어말 어미다 라고 했는데요. 자, 회상한다. 과거를 회상한다. 자, 예를 들면 먹더라.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 밥만 잘 먹더라. 이런 노래도 있죠. 자, 이렇게 더가 결합하면 이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어간과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를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벗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벗으니, 벗어서 라고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져도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역시 규칙 활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갈다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을 했더니 가라, 간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어간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는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리을, 어간이 리을로 끝났죠? 이 리을이라는 음운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오, 리을과 같은 어미가 오면, 자, 다시 말해 어미의 첫 소리가 니은, 비읍, 시옷, 오, 리을인 경우에 이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리을 탈락 규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음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항상 규칙적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규칙 활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담그다도 역시 활용을 해봤더니 담근이 담가가 됩니다. 자, 담그라고 하는 어간 뒤에 자, 아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더니 이 으라는 모음이 탈락하고 있죠. 그래서 담가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의 탈락 규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간의 의 모음이 아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늘 항상 규칙적으로 이 의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는 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달라지고 또한 이를 일정한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죠. 자, 먼저 어간이 불규칙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의미합니다. 자, 있다라는 단어를 보면 자, 보세요. 활용을 했더니 이어가 됩니다. 자, 어때요? 어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즉 이시라고 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더니 시옷이 그렇죠.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옷 탈락을 우리가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칙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벗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벗이라는 어간 뒤에 어라고 하는 어미를 넣어봤더니 벗어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같은 환경이지만 시옷이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시옷 불규칙이다라고 합니다. 듣다라는 단어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듣다, 들어 활용을 했더니 어간의 모습이 달라졌죠. 자, 이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어때요? 리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예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굳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굳어가 굴어가 됩니까? 아니죠. 자,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음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활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변하는 우리가 활용을 디귿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눕다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더니 누워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누비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라고 하는 모음 어미를 결합했더니 누버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누워가 됩니다. 즉, 이 어간의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오나 우로 바뀌고 있죠. 자, 역시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외를 한번 살펴보면 뽑아라는 단어 역시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뽑어 이렇게 되진 않죠. 뽑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자, 이어서 어미가 불규칙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라는 어간 뒤에 아나, 어와 같은 어미가 왔을 때 어때요? 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라고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는 어간 뒤에 아나,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공부하여라고 하는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여불규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푸르다도 마찬가지죠. 자, 푸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왔더니 푸르어가 아니라 그렇죠? 푸르러가 되는 거죠. 어때요? 어가 러로 불규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러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하는 사례를 살펴보자면 하얗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얏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자, 아라고 하는 어미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예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얏이라는 어간, 히읗으로 끝나는 하얏이라는 어간 뒤에 아라고 하는 어미를 결합했더니 히읗이 탈락하고 역시 어미도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하얗다는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히읗 불규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보조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언은 용언인데 보조해주는 용언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보조 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 후에 감상을 적어둔다죠. 여기서 지금 보면 용언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다, 둔다. 자, 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는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둔다라고 하는 이 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 후에 감상을 둔다. 이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보조 용어는 문장에서 혼자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용어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자, 나는 독서 후에 감상을 적는다. 둔다라고 하는 보조 용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둔다와 같은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우리가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면, 이 보조 용언 앞에 나오는 이런 용언을 우리는 본용언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보조 용언의 종류에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쉬워요. 보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처럼 활용하는 동사를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새로 산 의자에 앉아 본다
라고 했을 때, 자, 본다의 기본형은 뭐예요? 그렇죠. 보다가 되겠죠. 보다. 그런데 이 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니은은 뭘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다 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사의 어간 보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사처럼 활용하는 이런 동사를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보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처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사례처럼 니은이나 는과 같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기가 어렵죠. 그죠? 심는다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단어를 우리는 보조 형용사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보조 용언 앞에 용언을 우리는 본용언이다라고 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는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활동을 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모두 수강하신 후에 이 활동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